자, 이제 클래스를 두 개 이상 클래스를 쓰려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스타일을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한꺼번에 집어넣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컬러는 좀 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써야 된다면 이제 그 클래스를 이렇게 그 스타일 부분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여러 개를 만들고 여러 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지금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스타일 시트. 자, 프로젝트 한 개 다시 만들겠습니다. 지금 HTML에서 보드 만들었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네,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챕터 ch04라고 쓰겠습니다. 04고 뭐 css 엔터. CSS는 그렇게 많이 할 게 아니라서 저희가 그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CSS는 많이 할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은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부트스트랩, 그다음에 동작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jQuery 모바일, jQuery UI, jQuery 모바일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죠. 그 대신에 기본은 아셔야 돼요. 기본 프로그램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 이쪽에 보시면 이제 웹 컨텐츠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HTML 만들어도 되고 JSP를 만들어도 되는데 HTML로 만들겠습니다. 만드시고 그 멀티 클래스가 여러 개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엔터 치세요. 네. 멀티 클래스를 쓰실 건데요. 근데 멀티 클래스인데 div 한 개 붙일게요. 여기다가 자 div 붙이겠습니다. div 붙여서 사용하시고 여기 div 안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쓰시고 이제 됐죠? 쓰시고요. 그냥 이제 컨트롤 F11을 눌러서 바로 한번 실행부터 해보겠습니다. 엔터 치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하시면 그냥 글자만 떨렁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서버 실행이 되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면 글자만 떨렁 나옵니다. 자, 이게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테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테두리 만들 때 지금 이제 인터널 CSS 그 위치에 있는 거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 인터널 위치상 인터널 위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인터널 CSS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부 CSS 인터널 이게 내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내부 이렇게 해서 CSS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스타일하고 지정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드니까 여기다가 점 쓰시고요. 그 밑에 클래스가 없더라도 클래스를 먼저 만든 다음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점 든 다음에 이제 빨간색 레드 도티드 도트 볼더 테두리입니다. 이렇게 볼더다 이렇게 이제 테두리입니다라고 만들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진짜 테두리를 볼더를 이제 레드니까 레드로 만드시고 이렇게 레드로 만드시고 이제 도티드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써야 되니까 두께는 1픽셀 정도로 하겠습니다. 1px 빨간색이라 좀 진하게 나오거든요. 도티드로 해서 도티드니까 이제 반 정도 색감이 이어지지 않는 거라서 좀 괜찮습니다. 네, 쓰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새로 고침 저장을 안 했나 봐요. 저장했는데 클래스 적용을 안 했네요. 클래스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클래스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트스트랩에 클래스가 다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로 상따비 찍고 이제 레드 언더바 도트 언더바 볼더입니다. 볼더 이렇게 해서 썼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적용이 돼서 F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도티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도티드. 이게 그 실선으로 쫙 있으면 되게 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선으로 이렇게 반씩 뺐더니 그래도 약간 부드러워 보이시네요. 부드러워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다가 다른 데서도 이제 이런 걸 쓰시면 요거 클래스를 갖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하는데 요거 위에 있는 거는 그 빨간색 점선 테두리, 빨간색 점선 테두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빨간색 점선 테두리인데 가운데 전열을 안 하고 어떤 애들은 가운데 전열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DIV가 한 개 이렇게 더 있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얘는 이제 위에 거는 가운데 전열을 할게요. 빨간색 테두리고 빨간색 테두리, 빨간색 테두리 점선 테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밑에 거는 가운데 정렬을 안 하고요. 빨간색 테두리만 해요. 얘는 빨간색 테두리를만 한다. 이러면 이제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 개니까 여기도 빨간색 테두리, 여기도 빨간색 테두리 2개 이상 이렇게 되니까 0개 이상은 뭐 클래스를 만든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빨간색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가운데 정렬을 따로 만들어요. 가운데 정렬을 따로 만든다. 이렇게 따로 만듭니다. 점 쓰고요. 가운데 정렬이 뭐 센터 정도면 되겠죠. 센터 이 정도 쓰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센터는 그 아래에 있는 텍스트 글자가 텍스트 어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라인 그 텍스트 글자의 정렬 이렇게 돼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센터라고 보이세요. 센터 써가지고 가운데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태그 안에다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은 태그 안에다 클래스로 이렇게 센터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클래스가 1개, 띄어쓰기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2개의 클래스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테두리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 적용이 돼요. 얘는 빨간색 테두리만 적용이 되고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 기본 정렬은 왼쪽입니다. 왼쪽에 해당되는 정렬이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가운데 텍스트는 얘가 가운데 정렬이 안 되는데요. div 텍스트 라인 써가지고 썼는데 이런 가운데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라인 썼는데 안 나와요. p태그 센터 클래스 한 개 더 봐야 되겠죠. 이 센터가 문제인지. 자, 이제 특성상 저희가 이제 그 센터를 한 개 만들었는데 텍스트 어라인으로 만들었어요. 텍스트 어라인으로 만들었는데 이 텍스트 어라인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div를 가운데 정렬을 여기 센터 div 자체를 여기 div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div 안에 텍스트를 센터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 div에 해당되는 것을 쓰면은 div의 센터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먹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니까 새로 고침을 하시면 p태그 없애버릴게요. p태그 지금 없애고 p태그 없앴습니다. 없애고 하고 div 이제 센터로 했더니 얘는 센터 이게 또 센터로 됐어. 컨트롤 F시면 센터가 돼. 왜 이런 센터가 돼. 아까 왜 안 된 거지? 환장하겠다. p태그 없앴고. 네. 자, 이거 아까 전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센터를 넣었더니 센터에서 가운데 정렬이 되네요. 또 돼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 만들고 이게 이제 만약에 안 되면 p태그를 안에다 더 집어넣고 p태그에 적용시키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div 태그 안에서 가운데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는
빨간 테두리 클래스도 집어넣고 가운데 정렬을 또 집어넣고 얘는 빨간 테두리만 집어넣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놈은 가운데 정렬만 시키면 됩니다라고 하면 저렇게 이제 클래스로 센터만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이거죠. 물론 나중에 부트스트랩이랑은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도. 부트스트랩에서도 이제 센터로 쓰겠죠. 예, 이런 거 이제 그 이렇게 레드 도트, 볼더 이런 거는 잘 안 쓰는데 그래서 그 부트스트랩 자체는 부트스트랩에서는 얘를 이제 대시로 사용하니까 저희는 언더바를 사용해서 그러면 이제 텍스트 언더바 센터 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다가 클래스도 뭐 텍스트 언더바 센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치면 하시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보시려면 F12 누르시고요. 지금 요거 가운데 정리를 하라고 시킨 것을 보시면 클래스가 텍스트 언더바 센터로 됐고 헤더 밑에 확장시켜 보시면 F12 눌러서 보고 있어요. 엘리먼츠입니다. 엘리먼츠 탭에서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 부분에서 이렇게 정의됐죠. 텍스트 언더바 센터가 됐고 텍스트 언더바 센터 클래스가 태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F11을 눌러서 보시면 이제 그 태그가 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고요. 원래는 100%니까 원래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고 확대시켜서 드린 거고요. 확대시켜서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를 태그 안에다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집어넣어서 그 클래스를 복합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이런 여러 개의 클래스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인데 뭐 내비게이션이고 여기 보시죠. 그 내비게이션이고 내비게이션 탭이다. 뭐 탭스 이런 것에 해당돼서 트라이저 셀프를 클릭해 보시면 클래스 자체를 이제 선언할 때 nav 한 칸 띄었죠? 클래스가 두 개예요. nav 탭스 이렇게 해서 두 개에 해당되는 것을 쓰고 여기 이제 이렇게 탭을 만들면 부트스트랩을 탭 이런 거 만들 때 잘 만들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액티브죠. 클래스에다가 액티브를 더 써놓으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도록 볼록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클릭할 때보다 액티브를 클릭한 데다가 집어넣으시면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를 그 jQuery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 이거 바꾸는 것도 쉽게 됩니다.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동을 시키면 컨트롤 X 이렇게 이동을 시켜 나중에 배우시니까 이동을 시켜서 런해 보시면 CSS 쪽으로 이렇게 탭이 이동이 됐죠. 그래서 탭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해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보신 거는 클래스를 이제 두 개, 세 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여러 개의 CSS를 적용을 시켜서 사용해 볼 수 있으시고요. 그 뭐 p태그 여기 아이디로 클래스 p태그 안에 아이디를 하면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 이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죠. 설명을 해드렸고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는 모든 all HTML 엘리먼트를 의미합니다. 모든 태그에 대해서 모든 태그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시켜주세요. 텍스트 라인은 센터고 컬러는 블루입니다. 라고 해서 적용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CSS가 같아요. 만약에 CSS가 같으면 얘를 이제 여러 개의 셀렉터를 이제 얘는 클래스가 여러 개를 선언해서 태그 안에 클래스를 여러 개를 쓴 거고요. 그 여러 개의 셀렉터를 선택하고 CSS는 같은데 그 여러 개의 이제 그거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셀렉터에 대해서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그 셀렉터 중에서는 그냥 그 태그다 이렇게 태그를 그냥 쓰시면 얘는 그냥 그 말 그대로 태그인 거고 그 클래스를 쓸 때는 점하고 클래스 이렇게 사용해서 얘는 이제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샵 한 다음에 아이디를 써서 샵 쓴 다음에 아이디 샵 쓰시고 아이디를 써서 아이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쓸 수 있으신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태그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태그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선언을 하면 그 클래스라는 속성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여러 개를 갖다가 막 쓸 수는 없어요. 그런 속성을 클래스라는 속성을 클래스 이꼬로 뭐 센터, 클래스 이꼬로 뭐 도트 레드 도트 볼더 이렇게 해서 두 개 세 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이용해서 공백 문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 여러 개를 집어넣습니다. 여러 개를 선언한다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태그 안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쓴 요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div 태그 안에 클래스 여러 개 띄어쓰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셀렉터를 여러 개를 이제 CSS에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선언하고 싶어요.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고 싶다. 싶으면 이제 콤마를 이용하세요. 콤마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콤마를 이용해서 쓰는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리스트에서 CSS 이렇게 쓸 때 리스트 td 리스트 블랙 앤 화이트 그 td 테이블 챕터 04 테이블 폴더 말고 챕터 02의 테이블 챕터 02의 테이블 있는데요. 그 챕터 02의 테이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뭐 td하고 th 뭐 이렇게 해서 선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하시면 콤마를 이용해서 저희가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어요. 실제적으로 그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하시면 그 td도 적용이 되고 th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콤마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서 쓰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셀렉터 부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도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를 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샵이 id .클래스 그 엘리먼트 .클래스를 써가지고 별표는 모든 것 그냥 한 개만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붙여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붙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SS 선택할 때 링크에 해당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링크에 해당되는 선택, 이 상태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상태에 대한 거는 여기 a 땡땡 요것도 이제 CSS 선택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라고 해서 상태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자, CSS에 대해서 보시면 CSS 저희가 메뉴 중에서 이제 홈, 인스트럭션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셀렉터가 여기는 셀렉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셀렉터고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웬만한 것들은 해결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쭉 밑으로 내려가세요. 여기 W3 스쿨스 CSS 메뉴로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끝까지 내려가시면요. CSS 셀렉터스, CSS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CSS 셀렉터스가 있어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셀렉터스를 클릭해 보면 이게 이제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때 보시면 클래스는 점 클래스를 쓴다. 그리고 이제 점 클래스 with 뭐 보스 네임 1과 and name 및 세트로 뭐 with 클래스 어트리뷰트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점 클래스 1, 컷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샵이 있는데 전부체 엘리먼트가 있고 엘리먼트에 뭐 여기 쓰는 게 있어요.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쓸 수 있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기호가 있어요. 태그 꺽쇠 표시 P라고 돼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콤마를 아니고 띄어쓰기. 띄어쓰기에 해당되는 거와 꺽쇠 표시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는 그 띄어쓰기를 하면 인사이드 안에 있는 이런 뜻이고요. 안에 있는 그 다음에 꺽쇠 표시 있으면 페어런스로 되어 있어요. 페어런스 바로 상위에 자기 분모로 되어 있는 div가 바로 부모로 되어 있는 p태그를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 있으세요. 자, 한번 저희가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먼저 CSS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지금 테이블은 좀 닫으시고요. 그 멀티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부모나 아니면은 이제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페어런트나 페어런스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웹 컨텐츠에다가 지금 챕터 04입니다. 챕터 04에 웹 컨텐츠에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 하시고요. 이제 HTML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페어렌트 이렇게 써가지고 페어렌트면은 위에 건데 위에 거 아니고요. 그 차일드, 예, 차일드, 차일드 밑에 거. 자, 밑에 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희가 보셔서 사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먼저는 이제 그 div를 한 개 만들게요. 자, div를 한 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개 만들었고요. div 안에다가 그 또 div를 한 개 더 만들게요. div 한 개 만들어서 쓰고요. 그 밖에 있는 div에 해당되는 것을 뭐 id를 줘서 id 있고 아우터라고 쓸게요. 아우터 쓰고요. div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냐면 요 밑에다가 p 태그를 한 개 만들게요. 자, p 태그를 한 개 만들어서 이제 쓰시고요. p 태그 슬래시 p까지 쓴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뭘 쓴 거냐면 그 div 안에 뭐 div를 한 개 더 있는데 div는 점 아우터입니다. 점 아우터라는 거 안에 있는 뭐 div 안에 있는 p 태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고요. 바디 안에 div인데 아우터 id가 아우터라는 div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div가 있는데 그 div 안에서 p 태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제 스타일을 이용해서 한번 테스팅해 볼게요. 자, 스타일 이렇게 쓰시고요. 스타일 썼습니다. 자, 스타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그 CSS 셀렉터를 이용하셨을 텐데 그 p 태그를 쓸 건데 아우터 한 칸 띄고 뭐 p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시는데 아우터가 id니까 앞에 샵 붙입니다. 샵 아우터 한 칸 띄고 p 태그를 썼어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다가 이제 컬러를 자 여기 아우터 부분 안에서 이제 그 볼더나 컬러나 뭐 이런 거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컬러 글자색입니다. 글자색을 레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 레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요 p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든 것 같고요. 컨트롤 F11을 눌러서 보시면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서버 리스타트하고 이렇게 빨간색이 됐어요. 빨간색이 잘 됐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빨간색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기 보시면 div 안에 div가 또 있고 div 안에 p 태그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아우터를 먼저 선택을 했고요. 여기 아우터를 먼저 선택했어요. id 아우터를 먼저 선택을 했는데 그 안에 한 칸 건너서 이 안에 또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찾았어요. 찾아서 쓰는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는 이제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손객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손객체는 바로 밑에 있지 않더라도 바로
밑에 있지 않더라도 자동객체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밑에 있지 않더라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돼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레드로 바꿨어요. 레드로 바꾸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샵 쓰고요. 아우터 이렇게 쓸게요. 아우터 똑같이 쓰는데 꺽쇠 표시 이렇게 써요. 그리고 P를 써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무엇인가 작성을 하는데 작성해서 쓸 건데요. 저희가 이제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폰트 중에서 폰트 스타일도 있고요. 폰트 스타일 글자 크기나 이런 거 쓸 때 폰트 웨이트가 있어요. 폰트 웨이트가 있다. 얘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폰트 웨이트가 두껍게가 있고요. 최고 두껍게 볼더가 있어요. 볼더. 그리고 숫자로 쓸 때는 여기 100, 200, 300, 400, 100 단위로 쓰면서 900이 제일 두꺼운 거예요. 900. 얘가 제일 두꺼운 거. 이렇게 해서 쓰시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여기에다가 브라우저에서 여기다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꺼워졌냐? 안 두꺼워졌어요. 이게 안 두꺼워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해보라고 하면 왜 이게 안 두꺼워졌냐면요. 이거는 이제 자식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객체. 자기 아들, 딸 이거만 해당이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바로 밑에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바로 밑에 있지 않으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인식을 하지 않아요. 지금 아우터가 있는데 아우터 밑에 div가 있고 div 밑에 이제 p태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닥이 더 건너가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밑에다 p태그 한 개 더 쓸게요. 자, div 밑에 p태그 한 개 더 쓰고요. 얘는 바로 밑에 있는 거죠. p태그 한 개 더 쓰고요. 여기는 이제 div.outer 안에 바로 밑에 있는 p태그예요. p태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저장할게요. 저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요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진한 색깔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한 달이 더 건넜다. 아우터 바로 밑에 있는 P가 아니다. 얘는 바로 밑에 있는 P다. 꺽쇠 표시를 쓰면 요것만 적용이 되고 얘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게 CSS를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줄 때 꺽쇠 표시를 씁니다. 꺽쇠 표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디에이터 애프터 뒤에 있는 div 앰플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제 div 안에 뒤에 있는 p태그 이렇게도 쓰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보시면 저희가 그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타겟 블랭크 언더바 블랭크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타이틀이 플라워가 아닌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수 있으신데 보시면 그 확장자 여기 되어 있는 것 중에서 PDF 값이 PDF로 끝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앵커 태그인데 PDF로 끝난다는 건지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써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속성에 해당되는 거 여기 어트리뷰트 속성 밸류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인풋 태그에 체크디드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아니면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인풋 태그에 디세이블도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중에서 포커스, 커서가 위치시켜져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찾을 수 있어요. 찾아서 CSS 부분을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인풋 태그 중에 체크되어 있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체크디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찾자. 그래서 체크디드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찾아서 이게 체크되어 있는 것에 해당되는 글자를 뭔가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체크디드 돼 있는 인풋 태그에 체크디드 돼 있는 것에 뭐 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찾는 것 중에서 이쪽에 이제 그 인풋 태그를 한 개 만드는데요. 인풋 태그를 한 개 만들어서 인풋 태그를 한 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제 체크리드로 한 개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타입이 체크리드다 이렇게 해서 체크 박스다 뭐 이렇게 체크 박스로 만들면 체크리드를 사용할 수 있죠. 이 두 개를 이렇게 만드세요. 만들고 그 위에 거에다가 체크리드를 써놓을게요. 체크리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위에 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됐죠? 체크리드로 해서. 자 이제 세로 고침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박스가 이렇게 나오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컬러를 바꾸면 바꿔지는지 모르겠지만 땡땡 뭐 체크디드 이렇게 체크디드 이렇게 써가지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예요. 체크디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체크가 됐으면 뭐 컬러 부분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컬러 체크디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컬러 클리어는 있는데 체크디드에 해당되는 게 그 컬러 이런 건 없나 봐요. 태그 중에서. 뭐 써먹을 게 체크디드 테스팅에서 써먹을 게 어떻게 써먹으면 되는지 한번 지금 여기 체크디드인데 인풋 태그에서 체크디드 헤이트하고 위드 이걸 썼네요. 헤이트 위드 써가지고 작성을 해서 뭐 데코레이션스 CSS 데코레이션스 체크디드가 되면 좀 크게 하자 뭐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체크리드 인풋의 체크리드 인풋 태그의 체크리드 인풋 안 썼잖아. 당연히 인풋이겠지. 예, 컬러 되나 볼게요. 컬러 되네요. 인풋의 체크리드로 바꾸고 컬러를 선택하고요. 뭐 레드 얘를 레드로 만들자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한번 레드로 만들어 지나 볼게요. 안 될 수도 있고 되는 걸 하셔야 되는데 새로 고침하고 이제 그 컨트롤 F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체크디드 된 게 빨간색이고 이거 글자 색깔 빨간색 이건 안 되네요. 얘가 기호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는 되나? 교재처럼 이제 위드하고 헤이트 쓸게요. 위드를 한 50px 정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헤이트도 50px가 적은지 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50px 정도 썼어요. 제가 보기엔 약간 크게 만들어라 싶은데 F4키 누르면 엄청 커졌죠 이렇게. 그래서 체크가 되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체크가 해제되면 원래대로 되고. 너무 큰데 이거. 백그라운드 되나 한번 볼까요? 백그라운드. 일단 컬러는 안 되고요. 그 위드 부분만 조금 키우자 뭐 해서 25 픽셀 정도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백그라운드 레드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되기를 바라는데 크기는 일단 적용이 되는 걸 봤어요. 크기가 줄어졌죠. 백그라운드는 적용이 안 되네요. 백그라운드는 적용이 안 되고 이제 크기 정도만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호기 때문에 글자가 아니죠. 기호로 만들어 썼기 때문에 이런 게 되고 그 위드 25도 좀 큰 것 같아서 뭐 20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저장. 예, 그렇게 해서 원래 입안한데 체크가 되면 2배로 정도로 크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택할 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속성을 가지고. 그럼 이제 속성 가지고 선택하는 것 중에서 뭐 인풋 태그를 다시 써볼게요. 인풋 태그를 쓰고 그 이번에는 타입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네임 두시고요. 네임에다가 그냥 네임을 쓸게요. 네임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이 역슬래시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자,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셀렉트 중에서 지금 어트리뷰트 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어트리뷰트 이꼬르 밸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네임을 여기다 타이틀에다가 쓸게요. 타이틀로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쓰시고요. 예, 썼습니다. 자 인풋 태그의 볼더 정도 저희가 인풋 태그인데 인풋 태그인데 속성 지정할 때 보시면 대괄호고 대괄호를 쓰셔야 된다고. 그 다음 밸류 어트리뷰트 이꼬르 밸류 이렇게 쓰신다고. 그래서 어트리뷰트 이꼬르 밸류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려면 대괄호고 대괄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괄호고 대괄호 쓰시고 저희는 이제 타입을 typ 타입 이꼬르 쓰시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이렇게 name 쌍따옴표 찍었는지 확실히 보셔야 돼요. 쌍따옴표 찍었겠죠 설마. 쌍따옴표를 안 찍었네요. 안 찍고 그냥 썼어요. 그냥 쓰는 걸로. 그럼 저도 안 찍고 밸류 값을 이렇게 찍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다시고. 자 볼더를 블루 파란 색깔로 이렇게 블루가 아니고 블루로 하고 블루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쓰시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블루로 바뀌어야 될 텐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볼더를 블루로 하고 했는데 블루는 안 됐어요. 백그라운드 한번 작업을 할까요? 그 타입이 네이밍 이렇게 썼는데 블루는 블루 볼더 같은 경우에 저희 지정이 안 되네요. 백그라운드 쓰고 샵 뭐 약간 희미하게 작성해서 희미한 회색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안 먹어요. 이런. 안 먹습니다. 네이밍. 타입이 네임을 네임이라고 썼네요. 못 찾죠 당연히. 타입 네임이 네이밍 이렇게 썼으니까 네임에다가 타입이 네이밍을 찾으라고 시켜놓고 네이밍을 찾으려고 이제 타입이 아니라 네임이 네이밍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볼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더 백그라운드 아니고 네임이 네임 걸 찾아라 쓰시고 이제 볼더부터 한번 되나 안 되나 보겠습니다. 못 찾은 거죠. 아까처럼 타입이 네임이라고 써놓고 네임이 네임인 것을 이제 찾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못 찾았죠. 마찬가지로 이제 블루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랙 아니고 블루. 만들어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면 이게 테두리가 없어졌어요. 테두리 크기 그 다음에 속성 이런 걸 지정을 안 했더니 색상만 줬더니 1픽셀 1픽셀이고 한 칸 띄고 이제 대시드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나오죠? 얘만 선택이 되죠. 클릭해서 포커싱이 되면 이제 또 달라지죠. 이제 되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속성에 대한 것은 대괄호고 대괄호를 써가지고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잘 선택해가지고 CSS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만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주관하고 백그라운드를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를 약간 회색으로 샵 다음에 이렇게 회색으로 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새로 고침할게요. 여기 칸마다 전부 다 이렇게 회색이 돼 있어요. 회색으로 돼 있도록 만들었고요. 자, 입력하는 난은 좀 이제 그 색깔이 흰색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색을 흰색으로 바꿔서 입력되는 난은 흰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흰색에 입력되는 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포커스가 있어요. 포커스 땡땡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커스 여기 있죠. 땡땡 다음에 포커스 인풋 땡땡 포커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인풋 태그인데
이거죠. 자, 인풋 태그인데 땡땡 포커스 이렇게 쓰시고요. 중괄호 열고 세웠고, 포커스가 되면 입력하는 란을 좀 환하게 백그라운드를 이제 화이트로 샵 FFFF 이게 이제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라우저에 가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요. 예, 커서를 클릭하시면 클릭된 데가 지금 입력하는 데만 흰색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테스트 흰색으로 보이시고, 얘를 떠나잖아요. 테스트 이렇게 써서 떠나시면 떠난 데는 다시 회색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고 있어요. 인풋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는데, 입력하고 커서가 있는 데서는 흰색 백그라운드가, 얘를 떠나면 회색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 부분도 지금 이제 그 여기 포커스 요것도 이제 상태에 해당되는 건데, 상태 요거는 속성, 요거는 포커스는 상태. 커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면, 들어가 있는 상태면 백그라운드를 저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써놓은 거죠. 써가지고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셀렉터를 잘 이용하시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평가 문제를 낸다면 그렇게 어려운 데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태에 해당되는 건 이런 건 안 되지 않고, 뭐 클래스 아이디 정도에 해당되는 것에서 내드리고, 또 낸다면 앵커 태그 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앵커 태그 href에 대한 hover 상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h로 되어 있는 호버 여기 있죠. 호버 hover 앵커 태그에서 나오는 hover 이 정도는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거라서 반드시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